아, 근데 진짜 너무 비싸네. 미쳤네. 갈 수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 인사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진짜 인사를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돈 얘기라고 해서 뭐 거창할 것까지는 없고, 이제 제가 이민을 갈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올해는 제가 한번 계획 있게 보내볼 생각이거든요.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가 다 돼야 갈 수 있으니까 이민을 간다 만다 아직까지는 확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는 제가 준비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돈이잖아요. 돈에 대해서 계획을 먼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가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쭉 적어봤어요. 근데 적으면 적을수록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막 들면서 너무 지금 참담한 심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 이제 저의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를 기준으로 삼아서 뭐 참고하실 거 있으면 참고하실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그냥 어림잡아서라도 조금 개념을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저의 계획을, 저의 예산을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사실 제가 뭐 예산을 엄청 막 세세하게 하루하루 아직 세운 건 아니에요. 그냥 일단 큼직큼직한 것들, 정말 꼭 써야 하는 돈들 있잖아요. 그것만 일단 제가 써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가 나왔을까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가려면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잖아요. 비행기 티켓이 퀀타스 기준이에요. 4명 기준으로 해서 했거든요. 저랑 남편이랑 큰애랑 작은애는 이제 아직 영유아여가지고 24개월 미만이라 돈이 차지가 되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서 4명이니까 220만 원이 나왔어요. 220만 원이 이게 편도죠. 왕복이 아닙니다. 이민을 갈 때는 편도로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도 금액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계획상으로는 남편 티켓을 한 번 더 끊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가서 좀 집이랑 구해놓고 좀 세팅을 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둘째가 너무 어리고 아이가 둘인데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집을 언제 구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저희들한테도 그렇고 되게 힘든 시기거든요. 되게 스트레스 받고. 큰애 같은 경우 만약 큰애 혼자였다 하면은 저희가 같이 셋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째가 아직 너무 어리니까 남편이 먼저 들어가서 조금 집이라도 구해놓고 차라도 사놓고 그렇게 조금 잘 수 있을 정도로만이라도 침대라도 하나 깔아놓을 정도만이라도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다시 저를 데리러 나오던지 제가 애 둘을 데리고 뒤따라 들어가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남편이 다시 와서 저를 같이 데리고 짐 다 들고 가야 될 거는 같아요. 아무래도 이민이다 보니까 여행이 아니라 짐이 엄청 날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줄여보려고는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남편이 다시 와서 저랑 같이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건 보류를 한 상태고, 그래서 일단 만약에 다 같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22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한 번 더 왔다 갔다 한다 하면은 한 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끊으면 호주는 티켓이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렌트비죠. 렌트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보고 있는 지역은 시드니고요. 시드니에서 그래도 학군으로 괜찮다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학군이 괜찮다고 해서 막 엄청 학군이 높은 곳 아니면 뭐 학비가 비싸고 사립이고 막 이런 걸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공립이지만 공립이니까 거의 뭐라 그럴까 무료에 가까운 교육이죠. 그러니까 공립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방치하지 않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게 아이들을 관리를 해준다라고 얘기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지내보고 저는 너무 이게 감당하기가 힘들고 아이가 따라가기 힘들어하고 너무 학습 위주로만 아이를 몰고 간다 하면 저는 지역을 이동을 할 의사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서치해본 결과 이쪽 지역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선정한 거고 이거는 이제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이고 일단 제가 희망사항입니다. 이게 가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가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생각한 지역이고 지역은 말씀은 드려야 되나? 일단은 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투베드 투바스의 아파트예요. 아파트 기준으로 1주당 850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높은 데는 900불 정도 되는 데 있고 좀 낮은 데는 820불 정도. 근데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그리고 아파트다 보니까 관리비가 더 추가가 되긴 하겠죠. 근데 관리비는 일단은 제하고 렌트비 기준으로 850불인데 제가 측정한 금액은 6개월 선납을 한다라는 기준이에요. 이게 왜냐면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렌트 시장이 지금 미쳤어요. 특히나 시드니는 이렇게 학군이 좋다고 얘기가 있는 곳은 아마 경쟁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내야 될 서류들도 엄청 많고요. 저를 증명해야 될 자료들도 엄청 많이 내야 되고 더군다나 저는 막상 가면 당장은 직장이 없잖아요. 근데 그 집주인은 제가 이걸 지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직장을 먼저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왜 한국으로 따지면 월급 증명서, 원청 징수 그런 걸 내듯이 페이슬립이라고 하죠. 제가 월급을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거를 3개월치를 먼저 달라고 할 거예요. 아마 길게는 6개월. 그거를 달라고 할 건데 제가 그게 없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면 6개월치를 먼저 선납을 하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 조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전 여기서 출발하는 걸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50불 해서 6개월 24주 기준으로 했을 때 24,400불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로 약 1,800만 원이 나왔어요. 진짜 웃음이 나지 않나요? 6개월 동안 1,8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이거를 렌트비로 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가 제가 지금 숨이 막혔는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트비가 일단은 책정이 됐어요. 생활비는 제가 정말 미니멈으로 생활비를 책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거는 추가되는 생활비가 있겠지만 거의 식대라고 보면 되죠. 식대 약 3,000불 정도 책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다시 시드니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외식을 거의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집에서 먹고 뭐 아이들 뭐 음식이나 뭐 생필품 정도 사는 정도로 3,000불 일단 잡아놓은 거고요. 아마 이거 택도 없을 겁니다. 택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더 높게 잡을 걸 그랬나? 이거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다시 또 책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활비는 3,000불로
잡았고 6개월치를 일단은 먼저 모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18,000불이 나왔고 이게 약 하나로 1,60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아마 2천만 원까지도 제가 예상을 하고 가야 될 거는 같아요. 생활비가. 왜냐면 이제 아파트 관리비도 나갈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공과금이나 이런 것도 나갈 거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생활비 책정을 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벌써부터 아찔하네요. 이렇게 하면 벌써 3천만 원이 뭐야? 4천만 원 가까이 돼요, 지금. 제가 6개월 기준을 잡은 건 뭐냐면 우리가 당장 갔을 때 직장이 안 구해지면 6개월은 그래도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은 이 정도의 목돈은 있어야 6개월 정도의 목돈은 있어야 저희가 그래도 원활하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잠깐 하고 말 일 아니라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좀 집중적으로 구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그 기간을 6개월 정도를 잡은 거고 6개월이 넘어가면 힘들어지죠. 6개월 안에 반드시 정기적인 수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저든 남편이든 한 명이라도 월에 렌트비 이상은 벌어와야 이거는 망하지 않는 길인 것 같아요. 사실 렌트비가 아니라 생활비까지 다 벌어와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6개월 안으로 돈을 버는 그 뭐라 그럴까 근로를 시작을 해야 된다. 돈을 버는 노동을 스타트를 해야 이제 점점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6개월 기준으로 렌트비랑 생활비는 갖고 가는 걸로 갖고 있는 걸로 캐시로 갖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는 무조건 차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지하철 근처로 잡을 거긴 하지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차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아무래도 남편이 집을 구하고 차를 살 것 같고요. 아마 집보다도 차를 먼저 사야 될 거예요. 집을 보러 다니려면 차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차는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어요. 중고차 살 거거든요. 근데 중고 SUV 사려면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을 줘야 그래도 괜찮은 걸 사겠더라고요. 그냥 이민이니까 무조건 제일 싸고 제일 저렴한 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솔직히 차는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안전한 거 타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유가 있다면 3천만 원 선에서 중고 SUV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그 둘 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열악한 차를 타는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에 저희가 갖고 다녀야 될 짐도 많고 호주는 막 장도 한꺼번에 대량으로 봐야 되고 뭐 가구를 산다던가 아니면 뭐 또 사러 가야 된다던가 하면은 좀 큼직한 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소형차보다는 아이가 둘이 있기 때문에 SUV 정도는 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차를 바꾸더라도 어느 정도 괜찮은 걸 사야 나중에 이거 중고차 매매를 할 때 그래도 좀 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너무 막 협소하고 막 너무 싼 차보다는 그래도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 가격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SUV 사더라고요. 그 호주의 중고차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지역이랑 제가 원하는 모델이랑 뭐 이런 거 가격 정도 설정을 해가지고 서치를 하면 쭉 나와요. 그래서 가서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보고 그리고 집 주변으로 중고차 시장이 어디 있는지를 봐서 가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어느 정도 시세는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리고 이제 가자마자 저희 둘째가 영주권이 없어요. 저랑 남편은 영주권자고 첫째는 시민권자라서 비자는 따로 뭐 드는 게 없는데 둘째가 한국인이고 호주에 대한 비자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자마자 둘째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차일드 비자
이 케이스가 802라고 하네요. 차일드 비자 802. 차일드 비자가 802가 있고 101이 있어요. 101 맞나? 근데 101은 그 신청하는 시점에서 신청자가 호주 밖에 있을 때 그런 케이스였을 때 101을 신청을 하는 거고요. 801은 호주 안에서 신청을 할 때 801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하면은 이게 나올 때까지는 호주 안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받을 때까지는 같은 위치에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신청비가 3,055불이에요. 웃음밖에 안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호주가 이렇게 비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비자 신청비만 지금 265만 원이거든요. 그나마 이게 아이 거라서 이 정도 가격이고요. 제가 이제 남편한테 파트너 비자 받을 때 제 그 비자 신청비는 7,000불이었어요. 7,000불이면 한 67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 정도 돈을 걷어갑니다. 아,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이 비자로만 벌어들인 돈이 도대체 얼마일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화로 약 265만 원 정도가 든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해야 될 신청비가 있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제 샵을 차리는 방향이랑 제가 일단 타투 라이센스를 따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고 타투이스트 라이센스라고 해서 1년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1년짜리랑 3년짜리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3년짜리 905불 900 아씨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진짜? 905불이고요. 3년 하긴 3년이니까 3년에 한 78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샵을 차릴 거면 샵 마스터 라이센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따로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거는 3년에 약 2,700불 23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마다 이 정도 돈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으로 걷어가면 가서 사는 거죠. 그래도 복지가 좋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구랑 가전을 다시 다 사야 되잖아요. 와, 이 돈이 진짜 너무 아깝네요. 제가 이 짓을 지금 몇 번째 하는 거냐면 처음에 신혼집 처분하고 가전 다 처분하고 호주 갔죠. 호주 가서 다시 한국 오면서 다 처분하고 한국 와서 다시 다 사고 그럼 만약에 이번에 또 가면 이번에 산 거를 다 처분을 하고 다시 또 가서 또 다 사야 됩니다. 다행인 건 제가 한국 와서 이 소비 패턴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옛날만큼 쓸데없는 걸 막 사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막 짐이 늘어나긴 했는데 거의 뭐 중고로 구매를 하거나 적정선에서 샀기 때문에 사실 아까운 건 없어요. 지금 처분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건 조금 다행인 것 같고 일단 그래서 가구 구매를 할 건데 제가 집 구하는 걸 아파트 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보통 아이들이 있으면 하우스를 많이 가세요. 근데 하우스는 비싸기도 너무 비싸고 관리도 힘들 뿐더러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거길 또 다 채워놔야 되잖아요. 가전 같은 거나 그런 걸 다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는 그래도 드라이어가 있거나 건조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가스레인지나 냉장고까지도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따져 봐가지고 가전도 어느 정도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곳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제가 렌트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한 거였고 그래서 처음에는 1, 2년 정도 이 지역에 살아보고 아니면 1년 좀 짧게는 1년 정도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진행을 해보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구나 가전은 최소한으로 구매를 하려고 한 3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어요. 근데 이 300만 원도 거의 다 안 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다.
청소기만 사도 하긴 거의 뭐 1,000불이 넘어가지 않나요? 밥솥을 가져가야겠네. 밥솥이 호주는 한국 쿠쿠 이런 거 있죠? 요즘 거 아니고 약간 옛날 버전인데도 600불 해요. 500~600불 합니다. 진짜 비싸요. 한국 그 가전이. 그래서 세탁기나 뭐 이런 것만 사더라도 하긴 300만 원은 잡아야 되겠네. 물가 생각하고 하면. 이 정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300만 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것만 봤을 때 무조건 제가 이건 아껴야 될 돈도 아니에요. 제가 무조건 써야 되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도 제가 미니멈으로 잡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아껴서 더 아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들면 더 드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나가야 되는 돈인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총 얼마가 나왔냐면 7,263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생활비를 더 플러스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7,50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일단 6개월치고요. 6개월 플러스 하긴 차값이 있었고 뭐 비행기 티켓이나 비자 신청 비용이랑 이런 것들, 그 초기 비용이죠. 초기 비용이랑 6개월 생활비 차값 해서 한 7,5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제가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 거고 생각지 못하게 나가는 돈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여유 있게 한 1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제가 6개월 이상 놀 수도 있고 놀게 될 수도 있고 중간에 병원비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차값을 더 들어가야 된다던가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차를 사면은 차 등록비가 있어요. 그것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하면 그래도 1억 정도는 들고 가야 저희가 6개월은 그래도 너무 불안하지 않게는 구직 활동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왜 제가 1억을 잡았냐면 첫째가 이제 처음 가면 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학교 입학금이 있을 거고 학교에서 학교에 필요한 물건들 사야 되잖아요. 교복이라던가 가방이라던가 그리고 입학금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 학교 교육비까지는 제가 아직 책정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빼놨는데 아무래도 그 교육비가 더 추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둘째 교육비도 있잖아요. 둘째가 어린이집 같은 곳을 가긴 가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일할 땐 보내야 돼요. 근데 호주는 평균적으로 이런 차일드 케어 보내는 게 어린이집 개념이죠. 그게 하루 기준으로 167불 정도 해요. 167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이죠. 하루 보내는데 하루 보내는 거예요. 한 달이 아니고 하루 보내는데 15만 원이라서 일주일 내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얼마큼 보내야 될지 잘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교육비는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놓고서도 7,5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힌 거고요. 나머지 2,500만 원 정도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윳돈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1억 정도 생각을 해서. 근데 1억이 도대체 어디 있냔 말이죠. 진짜 너무 고민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 하는 건지 정말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가면 숙소가 없잖아요, 집이. 그래서 숙소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에어비앤비 가격을 안 적었네요. 못해도 한 달은 머물러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남편을 먼저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에어비앤비를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네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한 달에 거의 6,000불이 깨지더라고요.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아니, 그 한 달을 그렇게까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남편 먼저 혼자서 그냥 방 한 칸짜리 구해서 어떻게 비벼보던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남편을 먼저 지금 보낼까 생각도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보러 다니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사실 집은 저도 같이 보러 다니고 싶기는 한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어떻게 기동력이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 에어비앤비 가격이 도저히 그건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돈을 못 낼 것 같아요. 한 달에 6,000불은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먼저 들여보내서 그냥 방 한 칸짜리 쉐어를 하면서 집을 구해보던지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남편이 혼자 가면 그래도 싼 곳만 찾아다니면서 그래도 이렇게 집이 안 구해지면 금세 다른 숙소 가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2주 정도 숙소를 예약을 해서 들어가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예약한 대로 계속 집을 보러 다니다가 이제 계약을 하면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하던지 그렇게 해서 숙소를 조금 연장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애 둘이 같이 딸려있다 하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남편이 먼저 들어가서 집을 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7,500만 원 정도 제가 잡았잖아요. 거기 플러스 남편 혼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그거 300만 원 정도 플러스 하면 그러니까 1억 갖고 가야 된다니까요. 1억. 미쳐버리겠다 진짜.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금액은 이렇게고, 제가 만약에 욕심을 조금 버리고 생활 렌트비 좀 저렴한 데로 가던지 생활비를 여기서 더 줄여? 더 줄일 수는 없어요. 이거 이하로는 죽었다 깨나도 내 가족 못 삽니다. 그러니까 렌트비도 사실 지금 시드니가 미쳤기 때문에 어딜 가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단은 제가 생각한 금액은 이 정도고요. 뭐 더 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겠죠. 저는 이제 뭐 라이센스 비용이나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추가가 됐고, 아이 비자 신청까지 하면 그래서 더 추가가 된 거고, 사실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1,000만 원으로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저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여유 있게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혹시 제가 뭐 놓친 거나 아니면 뭐 참고될 수 있는 거 있으면 댓글로 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렇게 저의 기준으로 일단은 얼마 정도가 필요할지를 공유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한테 도움 주실 얘기가 있으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갈 수 있을까요? 맙소사. 지금 멘붕이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또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이.